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퍼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고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비행기가 못 뜨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항공 화물로 그 역할을 조금 변경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도 좀 더 증가를 했죠. 오히려 그 여행객들을 태우는 것보다 이 화물을 태워서 운송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갖고 실적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항공 화물 운송량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고, 연말까지는 초호황을 좀 보여줄 것이다 라면서 그 실적 부분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죠. 인천국제항공의 항공 화물 수송량이 28만 9천 톤이다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요. 연말까지 항공 화물 초호황 기조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요소수 수입에 민간 항공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되고 있어서 이게 좀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 공짜로 진행이 되는 거는 아닐 거니까 그 점은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항공업계에 따르면은요, 인천국제공항이 10월 화물 운송 실적 전년 동기 대비 11% 정도 증가한 28만 9천 톤 정도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달에 형성됐던 기록을 갱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개월 연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내부재 수요 호조라든지 그러면 후조로 미주 노선 수송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선 공급 부족과 운임 급등으로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라는 부분이겠죠. 실제로 미주, 일본, 중동, 유럽, 동북아 등 전 노선의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 같은 화물 운송의 초호황 기조는 연말까지는 좀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 항공 운임 급등의 원인이었던 컨테이너선 등 해상 운임 지수가 조정을 겪고 있지만,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주요 행사가 예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 물류난이 장기화가 단기간에는 따로 해결되기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닷길이 하늘길로 바뀐 거겠죠.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수지임 등 컨테이너선 스팟 운임이 10월부터 약세로 전환이 된 것은 맞고요. 연말 성수기 효과로 항공 화물 초호황 기조는 한동안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서 정부의 요소수 품귀 사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미낭 화물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소수 수입 물량이 확대되면 군용기 수송만으로 한계가 있을 만큼 미량기 투입도 좀 열어두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해서 화물기 일정과 전세기 운항 가능 여부와 함께 운영 가능한 화물기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입 국가가 확정이 되면 바로 화물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사전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및 원유인 요소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는 베트남 또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라당 아니면 러시아나 미국 등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한항공은 이미 해당 국가에 대해서 화물 노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수송에 나설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일부 국가에서는 격리 없이 좀 바로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행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항공권 티켓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매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거기서 들어오는 매출과 이 화물 운송으로 진행했던 매출, 그래서 이 사람이 앉음으로써 화물이 조금 덜 실리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 차이가 나올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이제 환율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유가 상승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는 아시아나랑과의 합병이거든요.
뭐 조건부로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선제적 조건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완벽한 결론이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연내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좀 지켜보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치는 여전히 이 박스권 중단에 있습니다. 되게 느리게 움직이고 되게 느리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서 지금 당장은 뭔가 위로든 아래로든 뭐 방향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은 일단 1차적인 저항이 될 거고, 밑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여기는 또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저리 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상승폭이 열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같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을 보내드릴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상이니까 놓치지 말고 혜택은 다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입동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에 진행이 되는데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1년은 120만원 이벤트였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주력주 갤럭시 머니트리를 좀 정리를 했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좀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로 종목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부랴부랴 나중에 올라가 있는 종목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천천히 처음부터 저희랑 같이 여유있게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